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랙라벨 입시연구소 소장 김간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메가 MD에서 의치학 전문 대학원에서 아이들 입시 서울대 입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10년 동안 이제 입시 팀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원교육에서 독학 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독학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장을 했었고 아이들 재수생들 230명을 올해까지 지도를 했었고 지금 이제 SNT에서 입시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원외고 어머님들 지금 뭐 온라인하고 현장에서 지금 뵙고 계신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입시가 많이 바뀐 상태에서 아이들이 어떻게든 서연고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해답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도움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정시가 이제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이제 40% 이상 늘었다라는 걸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대 정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시에서 59%, 그다음에 정시에서 40% 뽑았는데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58%, 그다음에 정시에서 41% 조금 늘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에서 55.8%, 정시에서 44.2% 선발하고요. 고려대학교는 58.9%, 41.1%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연세대학교의 수시 모집 인원 자체가 해볼 만한 인원입니다. 아직까지는 뒤에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원외고 진학 현황인데요. 작년 이제 2021학년도까지 현재 지금 발표된 거, 22학년도는 지금 1차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수시가 33명, 정시가 16명, 서울대 작년에 진학을 했었고 연세대 총 59명,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73명 총 대원외고에서 아이들이 서연고 이 정도 진행을 하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23년도 서울대 1차 합격 인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하나고가 제일 많이 이제 1단계가 합격했는데 55명 했고 그다음에 대원외고가 전체 랭킹 전국 랭킹에서 3위 랭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단계 합격자가 총 37명. 작년 같은 경우는 46명이 1차에 합격했었는데 최종 합격자는 총 33명이 이제 진학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서울대 1차 합격 인원이 전체 37명이 현재 합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울대 합격 인원이 발표되면 제가 다시 어머님들 모시고 종합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시에서 서울대를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대원외고의 경쟁력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외고하고 국제고가 이제 서울대부터 해서 서성한 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느냐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체 합격자 3,358명 중에 외고와 국제고를 출신 학생들이 총 310명, 전체 점유율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13%, 전형 자체가 이제 훨씬 더 저희 외고 국제고 아이들한테 전형이 유리한 전형들이 많다 보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13% 정도,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13% 정도, 전체 인원 3,889명 중에 512명 정도가 이제 합격을 했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의 인원수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공대가 더 많다 보니까 이제 인원수가 많지는 않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9.6%, 한양대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서 전체 외고 국제고 졸업생들이 서울대에서 차지하는 포션, 연세대에서 고려대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요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아이들 내신이 아직 다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능도 어떻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머님. 네, 좀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서울대를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 서울대를 지원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내신이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차지하는 친구들은 연세대학교의 교과 추천형 정도를 쓰시고 그 다음에 1등급에서 2.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세대의 종합전형에서 특히 활동 우수합인데 자, 최저가 2합 4죠. 영어가 3입니다. 이건 다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전이죠.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 자체를 쓰면 뭐가 좋으냐?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마음이 편안하냐? 면접을 수능 전에 봐요. 10월 달에 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수능 끝나고 직전에 하고 아니면 수능 바로 보자마자 이제 하다 보니까 일단 연세대학교 교과의 추천형을 합격해 놓은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되게 좀 어머님들도 많이 편안합니다. 예, 이게 장점이에요. 예. 그래서 수능 전에 우리가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연세대를 꼭 진학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세대 교과 추천형 정도를 쓰시면 수능 전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를 쓰겠다 하면 내신 1등급에서 2.5등급 정도까지 친구들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대원 외고에서 2.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고려대 학교 추천에 최저 합이 3합6입니다. 이 정도를 쓰거나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요 내신에 있는 레인지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전형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2.5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 그러면 아직까지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까지 들어가는 레인지입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국제형 했을 때 2합 5에 영어 1이죠. 근데 이 영어 1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듣기 평가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수능에서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기 평가를 풀면서 도형 문제라든지 마지막 40번부터 45번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아이들의 패턴인데 듣기가 내용이 되게 빨리 리딩이 돼 버리니까 아이들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영어 1등급을 아깝게 놓친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물론 최상위권은 뭐 잘했는데 원래 1등급을 한 번도 놓쳐보지 않은 친구가 수능날 당황해서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5등급에서 4등급인데 고려대 하구 같은 경우는 4합 7인데 고려대 하구의 4합 7이라고 하면 이게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냥 쓸 수 있는 정도예요. 사실은 정시에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빨리 넘겨볼게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 설명드릴 건데 자 페이지를 보시다가 보시면은 자 연세대 수시 교과 성적 컷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를 쓰는데 최저가 없고 면접이 있고 수능 전에 모든 것이 끝나는 이 레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정도예요. 국어 국문이 1.4, 뭐 중어 중문 1.7, 영어 영문이 1.6, 뭐 독어 1.48, 1.57. 네. 그러니까 서울대를 쓰는 전형에서 같이 쓰는 전형인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저가 있다 보니까 합격 점수 컷이 좀 더 낮죠. 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 사회학과 그다음에 언론 홍보 영상학부 같은 게 학생부 교과 1.26이고 학생부 종합 활동 같은 경우는 1.32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볼게요. 자, 고려대학교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자체는 당연히 이제 요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의 합격자의 50% 점수예요, 이게.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아닙니다. 이거는 대원 기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전체 고려대학교의 수시 합격생의 전체 합격생의 50%예요. 네, 대원 학생들만 따로 발표하진 않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고려대학교 전체 수시 합격생의 50% 점수예요. 네, 그래서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형이 2.32이고 그다음에 계열 적합형이 2.6입니다.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학생부 교과하고 이건 당연히 최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정도의 우리 학생들이 수능에서 강점이 있는 친구들 모의고사를 봤을 때 항상 5, 1등급을 찍거나 우리가 연고대에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대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내신으로도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영문 같은 경우도 1.83에 2.53에 3.07까지 계열적 불합격까지는 이렇게까지 다시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자, 앞에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고려대 개적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고 그다음에 고려대 학업 우수 같은 경우는 4합 7인데 이 4합 7 정도를 최저를 맞출 정도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그냥 정시로 가는 게 맞아요. 서울대 정시를 노리는 게 훨씬 맞다는 얘기죠. 저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연세대 종합의 국제형에 쓰거나 아니면은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에서 3합 6을 맞추거나 아니면 연세대 교과 종합 전형을 쓰고 그 다음에 2.5등급에서 4등급 친구들이 대원 외고 친구들은 서성한 이 정체를 안정으로 잡습니다. 수시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선택이에요. 모의고사 성적 좀 잘 나온다. 그러면 서성한 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총 6장의 수시 원서 중에서 3장 쓰고 끝내버려요. 네, 3장 쓰고 서연고 쓰고 끝내버리고 서성한이 자체를 갈 수 있는 정시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은 안 씁니다. 네, 잘 안 써요. 그리고 4등급에서 6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세대 논술을 쓰거나 이제 수능 100% 이제 논술 100% 아니면 이제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중경외시 학종을 쓰는 학생들의 성적대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쓰고 학종은 이렇게 쓰고 이쪽은 마지막에 아이들이 수능 점수를 올려가지고 제도 조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원외고 학생들이 이렇게 이 정도의 학교의 내신 등급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 레인지에서는 이 정도를 고려한다 원서 쓸 때. 예, 그렇지만 나중에 상담할 때 아이들의 학생부 기록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 더 앞으로 당겨줄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대에 비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수능 이제 이번에 봤던 수능의 잠깐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면요. 대부분 영역에서 변별력이 출제를 됐고요. 뭐 주변에 이제 고3 어머님들하고 재수생 어머님들 친한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번 수능 어땠다? 국어 쉬웠다. 예, 쉬웠다라기보다도 작년이 너무 어려워서 올해가 좀 약간 쉽게 보이는 듯한 느낌? 네, 아직까지는 까다롭습니다. 100점 맞는 게 쉽지는 않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당연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탐구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탐구가. 이번에 사문 생윤에서 정답률 3% 이하의 문제가 나온 게 처음이에요. 사탐에서. 원래는 과탐만 그렇거든요. 근데 사탐에서도 까다롭게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사탐 주요 과목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교차 지원에 대한 변수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작년에는 정말 교차 지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작년에 정시 원서 쓸 때 아이들이 연고대의 경영 경제를 다 잡고 다 반수했어요. 그 애들 반수한 애들 지금 다 6월 달에 S학원에 재종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00명이. 그대로 다시 올해 이번 정시판에 다시 나와요, 또. 예. 이거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3학년이 돼 가지고 수능을 봐야 되는 시점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재수, 삼수는요, 기본입니다, 진짜. 네, 학교를 가도 그러니까 카이스트를 보내놔도 연고대를 보내놔도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다시 재도전을 해요. 네.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쉬웠고 수학은 변별력 있게 좀 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 시간 3교시에 수능 볼 때 아이들이 3교시에 집에 가버려요. 시험을 안 보고. 그걸 결실이라고 부르는데 이 결실에 따라서 아이들의 등급에 대한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영어 1등급이 6% 나왔어요. 네. 그러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7, 8% 아니면 6%. 어저께 제가 만난 고3 수능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명하신 이제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은 5% 후반대를 잡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실제점을 아이들한테 받아봤을 때는 상위권 아이들은 1등급이 아닌 애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 영어 1등급 다 나왔어요. 근데 애매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수학이 약간 2등급, 1등급 약간 걸쳐 있는 친구들은 영어도 약간 당황했었다. 네. 그래서 이 결시율에 따라서 1등급의 비율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건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현재.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작년 수준 6%에서 좀 길게 봤을 때는 8%까지가 1등급이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 올해도 쉽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당연히 잘하니까 대원 외고 아이들이니까 영어 당연히 수능 때 1등급 맞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발생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수능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되어 있는 이제 종로, 대성, 메가, 이투스, EBS, UA에서 발표한 지금 현재 1등급 컷과 2등급 컷인데요. 대성에서는 지금 현재 엄메가 1컷이 90점, 2컷이 85점, 메가에서는 89점, 83점, 이투스에서 90점, 85점인데 이거는 바뀌어요. 매년 틀려요. 매년 틀려요. 예.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 1점 정도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보통. 근데 어머님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2학년 이제 올라가시는 어머님들인데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원점수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확통에서 아이들이 1등급을 맞으려면 88점을 맞아야 되고 2등급을 맞으려면 79점을 맞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봤을 때 뭐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대원 외고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기 위해서 체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시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랬을 때 아이들이 필요한 점수들이 이 정도인데 재수생들이 맞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실력이 여기에 맞춰져 있냐 안 맞춰있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선행학습이 잘 돼 있는 이 친구들이 수학의 확통 수능 시험 우리가 2023학년도 시험지를 풀어봤는데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도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예. 수원 수특 공통 과목에서 아이들이 경쟁력이 도대체 얼만큼인지를 꼭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점수가 여기까지 막 떨어집니다. 진짜 말도 못하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확통 선택자 중에서 1등급이 5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전체 응시생 46만 명 중에서 수학 1등급을 맞은 확통 선택자는 5천 명이고요. 미적 기하를 선택한 인원이 15,000명이 넘습니다. 전체 문과 중에 5천 명만 1등급이었어요. 작년에. 올해도 다시 계산해서 나오면 제가 다시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 1등급을 맞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전국에 5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거를 좀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차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원 썼을 때 교차 지원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자, 정시에서 가나, 다군 세 곳을 쓰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교차 지원 연고대를 다 잡고 들어갔어요. 이과 아이들이. 문과 아이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작년 결과를 보면은 서강대는요 문과 침공이 80% 당했습니다. 서강대 경영경제는요 80%가 이과고 나머지 20%가 문과인 거예요. 작년에. 근데 서강대는 왜 이렇게 됐냐? 이거를 막아주지 않았어요. 성균관대는 38.7%밖에 안 되죠. 이거는 변표점으로 이과가 못 들어오게 막아줬어요. 학교에서. 근데 서강대는 그냥 오픈해버렸습니다. 다 들어와. 그냥 우수한 학생들, 수학 잘하는 친구들, 국어 잘하는 친구들 아무나 오세요. 네, 학교 레인지 자체가 되게 애매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 한 명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변표점을 열어버렸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변표점을 닫아버렸습니다. 닫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과의 변표점에 대한 가중치를 많이 줬어요. 이과 애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큰 이득이 없도록 해버렸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차 지원이 69% 거의 70% 육박합니다. 작년에. 고려대학교 보시면은 45%. 예.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가 60% 정도가 작년에 교차 지원을 정시해서 했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차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시까지 갈 때는. 아, 이과 애들이 들어올 수 있다.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비율로 들어올 수 있다. 이과가 정시에서. 통합수능에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 여대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 비율이 굉장히 적다. 네. 자, 그 다음에 작년 서울대학교에서 교차 지원한 상태인데 자, 보세요. 자율전공학부의 94%는 다 이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교의 심리학과는 이과가 88%입니다.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이 작년에.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집 인원이 총 9명인데 8명이 다 이과 애들이었어요. 작년에. 네. 그 다음에 영어 교육과 보겠습니다. 영어 교육과 전체 모집 인원 8명 중에 5명이 예, 다 이과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교육과 10명 중에 5. 네. 그 다음에 경제학부 보시면은 50명 중에 22명이 이과 학생들. 경영대학 58명 모집에 25명이 이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대 경영경제 아이들 정시 원했을 때 추가 합격생의 전체 가나다군에 대한 것들을 다 받아봤거든요. 실제 지원 결과를. 그랬을 때 진짜 한 마지막에 추가 합격 한 20명 중에 1명 빼고는 다 이과였어요. 1명 빼고는. 그러니까 최초합은 문과 아이들이 어떻게든 가져가야겠죠. 그죠? 근데 추가 합격권 레인지는 다 이과 애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추가 합격을 정시 때 문과 친구들이 쓰려고 한다. 굉장히 좀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뭐 역사교육과 언론정보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과죠. 이과 애들이 역사교육과 가지고 학교 4년을 다닐 자신이 없어요. 예. 그리고 어차피
서울대 경영경제를 썼던 이 44%, 43% 아이들은요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죄다 올해 반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이과, 의대를 가기 위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얘들은 어차피 다니지도 않을 학교인데 문과 친구들이 다닐 이 포션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경쟁률은 얘네가 비슷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얘들 때문에요. 절반이. 예, 이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 문과 학생들한테. 네. 그다음에 수능 영어 등급별 점수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그다음에 어떻게 점수 차이를 좀 많이 벌려놨다. 작년에 비해서. 연세대는 원래 많은 거고요.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강대학교는 열어버리고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막았다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자 보시면요. 지금 사탐 윤사 작년 만점자의 표점이 68점이고요. 3원이 68점이고요. 자, 지구과학이 74점입니다. 그다음에 물리가 72점이고요. 만점자 표점입니다. 네. 그랬을 때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옆에 보면 100분이 199, 98 이건 아실 거예요. 성균관대부터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변표점을 발표합니다. 100분위 점수를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로 바꿔서 환산식으로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요. 이게 변표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100점부터 95점까지는 총 몇 점 차이죠, 어머니? 5점 차이죠. 5점 차이죠. 그런데 변표를 보시면 66에서 64.6이에요. 1.4점밖에 차이 안 나요. 100분위는 5점이나 차이 나는데 변표점에서는 1.4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급간의 차이가 되게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본 애가 되게 많이 손해보는 구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이과 보세요. 지구과학을 선택한 친구 100분위가 100이고요. 변표점이 71점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 일단 저기는 66점밖에 안 줬는데 여긴 벌써 71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갔을 때 얘는 벌써 쟤보다 몇 점? 5점 정도 이득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과 애들이. 그러니까 서강대부터 해서 연대, 고대가 다 아이들 이과 침공이 당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55점, 95점이죠. 65.4점입니다. 5.6점 차이 나죠. 5점 차이, 5.6점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 상위권 레인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랑 같이 싸웠다? 이미 제가 먼저 얘보다 5점 먼저 플러스 된 상태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국어, 수학이. 비교가 안 돼요. 변표점에서 5점 정도 차이라는 얘기는 수학 문제 4점짜리 한 문제 이상 차이 납니다. 네, 가뜩이나 수학에서도 밀리는데 탐구에서까지 밀려버리니까 작년에 교차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과 친구들이 설 자리가 정말 없었다. 탐구에서부터 벌써 5점 차이 나는데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추가 합격권에서. 최초권은 상관이 없어. 어차피 최상위권이니까 어차피. 예. 근데 우리가 원서 쓸 때 최초만 쓸 건 아니잖아요. 추가 합격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벌써 차이 때문에 벌써 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올해 사탐이 다행스럽게 어렵게 나왔어요. 윤사하고 사문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작년에 받았던 표점보다는 높은 표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진학하게 될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수능 봐봐야지 알아요. 근데 작년에는 문과가 많이 어려웠다. 올해는 해볼만 하다. 내년엔 물음표. 시험 봐봐야지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사탐에 대해서 그냥 대충 문과에서는 어차피 사탐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시험이 어떻게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줄 수 있는 장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사탐 공부를 소홀히 할 게 아니라 내신 공부 잘 하면 어차피 수능까지 잘 이어지니까 사탐을 아이들이 좀 잘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3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 잠깐 보고 갈게요. 정시 모집 요강을. 그래서 지역 균형으로 인문에서 60, 그다음에 자연에서 76 뽑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 나군에서 지금 인문 339명에 자연 617명. 지역 균형과 일반 전형으로 맡겼죠. 정시에서. 그죠? 그다음에 영어 1등급 같은 경우는 감점이 요 정도 된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한국사 감점 4등급까지 괜찮다. 제2외국어 감점 보셔야겠죠? 3등급 받았을 때 0.5 제2외국어 감점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문제는 이거죠. 서울대 정시에서 지금 지역 균형에서 수능 60에 교과가 40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이게. 예.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2009년도부터 일을 했어요. 2009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제가 계속 원서 썼겠죠? 서울대학교는 그때는 수능 100%가 아니었습니다. 총 4년 동안. 예, 본고사가 있었어요. 교과가 들어갔어요. 면접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대. 저는 그 데이터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썼던 10년 전에 썼던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아직도. 예, 그랬을 때 이것이 도대체 얼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자, 교과평가 20이 들어가고 교과평가 40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어차피 직윤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수능 점수로 그냥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차피 최상위권 내신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죠. 일반 전형에서 2배수로 뽑은 상태에서 2단계에서 교과가 20이 들어가는데 이 20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AA, AB, BB 그 하잖아요. 아시죠? 네. 2명이 들어갑니다. 2명이 교과평가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입학사정관들은요.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은 한 명이 A를 주면 그 옆에 사람도 보통 A를 줍니다. 한 명이 B를 주면요. 옆에 분도 B를 줘요. 한 명이 A를 줬는데 한 명이 C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예, 이거 경험 안 해보셨으니까 저는 10년 전에 해봤잖아요. A를 주면 보통 옆에도 A를 줍니다. 그러니까 AA나 BB나 CC만 존재할 뿐이에요. 중간에 AB하고 BC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예,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 입학사정관들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과 평가를 누가 하냐, 컴퓨터가 하냐, 사람이 합니다. 몇 점을 줄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 그런데 이런 거 있죠.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몇 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한 3점 정도 차이 난다고 저희 계산하고 있어요. 보통 3점 정도. 예. 국어 한 문제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과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서울대 정시를 내후년에 우리가 서울대 정시까지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내신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고대에 하고 계열 적합 편성까지 쓸 수 있는 정도 레인지라고 하면 거의 불리함 없이 적용받을 수 있을 거다. 내신 4등급까지는 좀 버텨줘야 된다. 서울대 정시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신은 4등급까지는 좀 버텨줘야 된다라고 좀 미리 제가 말씀드릴 거고, 서울대 정시가 올해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어머니들 모시고 서울대 정시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외고 애들, 대원 외고 애들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신을 받아야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안 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설명회 때는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월쯤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교과 평가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2명이 조업을 하는데 A하고 BB하고 CC 정도 받는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원서 접수하지 말란 얘기죠. 원서 접수하지 말란 얘기죠. 예.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 점수입니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정시 모집인데요. 자, 연대하고 고대는 가군이죠. 서울대가 나군이기 때문에 연고대는 가군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해서 698명 입문,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679명 모집을 하고요. 재밌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네, 아직 좀 먼 일이지만 그래도 좀 알고 계시는 거하고 모르는 건 틀린 거니까요. 서울대학교가 올해 원서 접수가 12월 31일 날 6시에 마감이 돼요. 올해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12월 31일 5시 기준으로 마감이 됩니다. 연세대가 서울대랑 같은 날에 마감하는데 1시간 일찍 마감합니다. 원서 접수를.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고려대학교는 1월 2일까지 해서 총 더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서울대보다 연세대가 하루 먼저 일찍 마감을 하면요. 경쟁률이 마지막에 폭발합니다.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마지막 날 자 5시 마감이죠. 그러면 12시까지 블라인드예요. 12시까지 보여주다가 12시부터 5시까지 블라인드를 안 보여줘요. 경쟁률을 안 보여줘요. 그때 터져나갑니다. 막 씁니다. 진짜. 그 전까지 잔잔했기 때문에. 왜냐면 서울대를 쓸까 연대를 쓸까 만지작 거리고 있다가 연세대학교가 경쟁률이 낮으니까 다 몰려요. 마지막에. 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나군이고 이건 가군이니까. 요게 가군, 요게 죄송합니다. 요게 나군, 요게 가군, 요게 가군이에요.
군에서 하나밖에 못 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군에서 서울대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대를 쓸까 고대를 쓸까 막 고민하시죠 어머님들 나중에 이제 그때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이 낮아요. 그럼 연세대를 써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경쟁률은 터졌는데 실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허수들이 연세대를 다 쓴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붙지도 못할 놈들이 다 쓴 거예요 마지막에 경쟁률 낮다고. 그래서 연세대는 작년에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갔습니다. 정시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연세대를 쓸까 말까 막 고민하다 결국에 못 썼어요. 타이밍 놓쳤어. 네, 결정 못한 거죠. 컨설턴트한테 전화 와야 돼. 전화도 안 오고 막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통합 처음이었으니까요. 고려대로 다 몰린 거예요. 실제 들어갈 친구들이.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합격자 점수가 말도 못하게 올라갔어요. 문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만 봤을 때는 연대 터진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허수와 실제로 들어갈 친구들 받은 점수의 아이들 친구들이 어디 레인지로 옮겼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큰애가 재수생이다. 이 화면 지금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 큰애가 재수생이다. 그다음에 연년생으로 지금 고3 입시를 하고 있다. 올해 입시에서 연세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의 경쟁률과 그다음에 실제 지원 현황 자체를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 관련해서 좀 모르시겠다고 하면 저희 입시연구소로 전화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것까지 사실 설명해서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 다 오픈해 버려요. 네, 오픈해 버려요. 예. 그리고 심지어 저는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요. 어머님들 다 모시고 교육시켜 드려요. 어떻게 하시라고. 컨설팅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라고. 직접 하시라고. 예. 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우리가 2년 뒤에 벌어질 일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국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100에 면접 10%가 들어 있고요. 수능에서 이제 면접이 들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인문 수능 100%라는 거. 뭐 작년에 이제 뭐 상관없지만 연세대 의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접 때문에 추가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역전이 됐어요. 연대 의대는. 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 국제계열 면접은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으로서 영어 재시문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평가되는 것이다라는 거. 국제계열 같은 경우도 언더우드, 그다음에 하스, ISE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 같은 경우는 탐구 자체가 연대 같은 경우는 16.7%, 그다음에 고려대는 28.6%인데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표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연고대의 문이과 침공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변표점이 발표가 되면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는 사탐 반영 비율이 낮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시를 이제 나중에 쓰게 되거나 지금 어차피 수시를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수학 1하고 수학 2를 잘하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현재 아이들이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수원 수투를 잘하면 당연히 내신 잘 나오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수능에서까지 이어집니다. 공통 과목에서 힘이 생겨요. 그러면 고3 때 아이들이 국어와 탐구에 더 열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된 상황에서는 고3 때 수학만 쫓아가다 끝납니다. 진짜. 그래서 재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재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수원 수투에 대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3학년 때 국어라든지 탐구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수원 수투를 이과 학생들과 이겨낼 수 있도록 수원 수투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방학 때 수원 수투를 거의 수능 본다 생각하시고 그 정도까지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중요하고요. 교과 학습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문과 친구들이 이과로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수시. 정시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에요. 수시. 문과 친구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가려면 수시로 가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교과 학습.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레인지 안에 들 수 있도록 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내신 준비를 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 뭐 자소서고 뭐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세특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출하고 하는 그 세특 내용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잘 신경 쓸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좀 챙겨 주셔야 되고요. 학생부 전형은 전공어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나 상경 계열로 준비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죠? 수학이 들어가죠. 그죠? 수리 논술 들어가니까. 그래서 논술을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 상경 계열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어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마지막인데 수능 성적이 그러니까 정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수시 최저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납니다. 예, 내신이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최저를 이걸 꼭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원서 6장에 배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수능이 약해. 생기부는 좋은 것 같아. 내신도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물음표죠. 네, 물음표죠. 네, 그래서 수능 성적을 왜 챙겨야 되느냐? 우리가 수시를 쓰는 데 있어서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챙겨라.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뭐 이건 다 결과물입니다. 이제 결과물. 이제 작년에 서울대를 합격한 전체 학생의 교과 성적의 50%컷. 그러니까 10명 중에 5등한 친구의 성적인 거예요. 10명 중에 7등한 친구의 성적도 있고요. 5등한 친구의 성적도 있는데 보통 저는 이제 오늘 왜 준비했냐면 아직 2학년이니까 3학년 설명회 때는 제가 70%까지 다 발표를 해요. 지금은 아이들한테 너무 끝에 점수를 다 알려주면 애들이 방심하고 열심히 안 하니까. 또한 10등 중에 5등 성적은 이렇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규는 뭐 볼 것도 없고요. 1.25 뭐. 예.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국어 국문이 2.2, 중어 중문이 1.8, 영어 영문이 2.6, 네, 불어 불문 2.4, 독어 동문 2.19, 노노는 2.35. 요 정도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요 정도 내신다면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1차 합격한 친구들 몇 명이었죠? 34명. 네, 그 친구들이 요 정도의 점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직윤 일반 이건 다 표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어머니 자 그냥 관심 있는 과들의 점수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정도의 레인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 직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어차피 왜 서울대 직윤은 왜 이렇게 낮냐라고 하시면 이건 전체 모든 전국 단위 학교들 다 같이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서울대는 전체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그냥 표 보시면서 점수 관심 있는 학과 점수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연세대 아까 말씀드렸죠. 연세대학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요 정도의 성적대를 가지고 있다.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1.31, 경제학부 같은 경우 1.3, 경영 같은 경우도 이제 1.37 정도, 정치외교 1.21, 행정학과 1.34 요 정도면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써서 그죠? 수능 전에 합격을 결정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좀 더 편하죠 점수가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 정도의 내신을 따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네. 마찬가지로 계속 관심 있는 과들 점수 쭉 보시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요 자료 나중에 PDF로 보내드릴 거니까 나중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실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관심 있는 과 위주로 한번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의 합격자 평균 점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학 전공 3.38, 그다음에 융합 인문 사회과학부 3.05 하스, 그다음에 융합과학공학부 2.03 이렇게 정도 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스. 그다음에 이거는 뭐 필요 없고요. 네, 뭐 국제형이니까 그래도 뭐 관심 있는 어머니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정도 되게 낫죠. 예, 해외고는 정말 쉽죠. 고려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형 다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점수들은 관심 있는 과 위주로만 쭉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강대학교도 넣어놨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대원외고에서 이건 말 쓰는 건 안 돼요. 네, 이건 소위 말하는 그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 예, 서강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아이들이 크게 쓰지는 않으니까 성균관대 점수까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점수와 학생부 종합 점수가 어느 정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더 편하죠. 그죠? 좀 편하죠. 아까 전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을 가지고서는 아 요렇게 정도 되는구나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점수 예, 사회학과 3.21, 철학 3.74 네, 이 정도 되어 있다라는 거 관심 있는 과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 한양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기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양대는 써도 이상해요. 진짜 합격을 얘가 왜 하는지 얘가 왜 떨어지는지 도대체 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대 수시 그다음에 한양대 논술 같은 경우는 큰 의미 없죠. 어차피 이거는 뭐 수능 논술 성적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 없고 자 제가 좀 요거 좀 어머니 마지막으로 요거 좀 보고 갈게요. 연세대 정시하고 고려대 정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머니. 자 연세대학교에 국어 국문을 가고 싶어요. 정시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정시로. 그랬을 때 자 환산 점수가 1010점 만점에 지금 뭐 컷 점수가 723점 이건 학교 환산 점수입니다. 이거 어머니들 몰라요. 자 이거 보세요.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97, 수학 90에 탐구 86.5를 맞으면 영어가 1등급인 상태에서 연세대 정시의 국어 국문학과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국어가 1등급이고요. 보세요. 수학이 2등급이고요. 탐구가 3등급인 상태에서 아이가 연세대학교 정시의 국어 국문을 간다는 얘기예요. 네, 작년 결과입니다. 작년에 연세대학교의 국어 국문을 정시로 간 친구가 국어는 1등급이고 수학은 2등급이고 탐구가 3등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과 친구들 중에서 정시에서 확통 선택해가지고 정시에 1등급 맞은 친구는 5천 명밖에 안 돼요. 전국에.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2등급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수학이 2등급 이상하지 않은 거라고요. 5천 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탐구 보시면 알겠지만 86, 뭐 3등급, 뭐 3등급 다 이래요. 네. 연세대학교에서 반영 비율 자체가 탐구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시에서 국어 수학을 잘 봤어. 근데 탐구 한 과목을 망쳤어. 그런 애들 많거든요. 그때 연대 쓰면 됩니다. 네. 우리 아이가 국어 수학은 잘 봤는데 탐구 때문에 재수를 해야 되나? 아닙니다. 연대 쓰면 됩니다. 지나가는 연대생한테 너 탐구 장관 못 봤지? 네, 못 봤어요.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진짜. 다 그렇잖아요. 다. 합격 점수를 보세요. 심지어 74.5도 있어요. 문헌정보학과. 탐구가. 진짜 망친 거죠. 탐구를. 하나 4등급 맞아버린 거예요. 얘가. 네, 말도 안 되게. 그날. 하나는 1등급인데.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90, 92, 94, 92, 95, 94, 92, 95, 95 이렇게. 무슨 얘기냐? 2등급 선만 맞아도 우리 아이가 정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 1등급을 꼭 굳이. 그런데 연대를 가고 싶은 우리 아이가 정시로. 근데 국어는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이죠. 문과 친구들. 예. 왜냐면 문과에서는 연세대학교 1등급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이과 아이들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과는 영어 2등급이 돼도 써요. 정시에서. 근데 문과는 1등급 안 되면 일단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0점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죠. 예. 근데 이건 특이한 거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정시를 노린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상하게 내신만 보면 못해. 모의고사 보면 잘 봐. 근데 그래. 지금 뭐 정시도 많이 확대됐으니까 아들, 딸 우리 한번 연대 정시 한번 해보자. 물론 수시도 할 건데 정시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근데 국어는 1등이 무조건 돼야 돼. 엄마 나 비문학 약한데 어떡하죠? 빨리 수능 비문학 시키셔야 됩니다. 3학년 돼서 시켜봐야 1년 동안 해봐야 아이들이 잘 나아지지 않아요. 솔직히 진짜. 지금부터 국어에서 비문학 자체를 좀 미리 좀 시켜라. 예, 고3 수업도 진짜 들어라 좀 웬만하면 수능 뭐 인강으로든 듣든 현강으로 듣든 간에 좀 미리미리 좀 비문학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에 90점을 맞지 않으면 1등급을 맞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국어가 85점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국어가 1등급이 맞으려면 90점을 넘어야 돼요. 예. 그럼 아이 전체 45문항에서 3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선택 과목에서 하나 틀리는 순간 맛이 갑니다, 진짜. 비문학에서 하나 정도 틀리고 문학 다 맞고 아니면 비문학 2개 틀리고 이 정도 돼야지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국어 1등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어머니 우리 아이를 놓고 보세요. 선택 과목 엄매를 선택하든 화작을 선택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맞는 게 중요해요. 일단. 두 번째, 문학 다 맞아야 돼요. EBS 연계율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총 7개의 문학 지문 중에서 4개가 EBS 연계예요. 3개가 비연계고. 그러니까 EBS는요. 미리미리 다 연계 공부 시키셔야 돼요. 3학년 올라갔을 때 애가 EBS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면요. 때려주세요. 등짝을. 진짜. 말도 그러니까 입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애가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이상한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EBS 뭐 안 봐도 된다는데 아니에요. 문학 봐야죠. 비문학 안 봐도 비문학 봐야겠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면 문학은 꼭 봐야겠죠. 비문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한 지문을 통째로 날렸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연세대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학을 아무리 잘 봐봐야 국어에서 아이가 반영 비율상 불리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대를 가고 싶다. 탐구를 좀 삐끗했다. 그래도 국어가 수학도 2등급만 되면 돼요. 2등급만 걸쳐도 돼요. 진짜. 근데 국어의 성적이 완성이 되어 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정시 해볼만 합니다. 대원에서. 영어 국어 잘하는 친구들. 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야 오늘 SNT 입시 소장님이 정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수시를 해야 돼요. 수시를. 정시 쉽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점수 다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97입니다. 97. 예. 그다음에 수학 95에 탐구 82 정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 학과들은 관심 있는 과들은 어머니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고려대입니다. 앞에 연세대학교 정시 설명했죠. 이제 두 번째는 고려대학교 정시 설명 드릴게요. 자, 고려대학교 정시에서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 국어가 97입니다. 네. 수학이 95예요. 탐구가 89.6이에요. 영어가 2등급이에요. 영어는 다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영어가 2등급 89점이 나와서 2등급이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연대 못 쓰는 겁니다. 정시에서는 이제 고대 써야겠죠. 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도 국어가 96에 수학이 92에 탐구가 90.7 정도. 철학과. 자, 앞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자, 연세대학교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연세대학교의 차이점보다 탐구 점수가 고대는 좀 더 많이 더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영어를 못 봤어. 국수 탐은 잘 봤는데 영어를 못 봤어.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러면 고려대학교를 쓰는 거예요. 네. 영어가 1등급인 상태에서 탐구를 너무 못 봤어. 그럼 연세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잘 볼지 뭘 못 볼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학은 죄다 2등급이에요. 죄다 2등급. 1등급 맞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수능에서 아이들이 이과 때문에. 예. 하지만 국어 성적 보십시오. 국어 다 1등급입니다. 다 1등급.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이 확통을 선택해가지고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학을 1등급 맞으면 너무 좋죠. 근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유지하는 선에서 수학은 스탑. 차라리 국어를 더 끌어올리시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정시를 준비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않을까. 예. 구잡이 안 되는 수학을 가지고서는 무조건 어머님들 생각해서 학생들 생각해서 수학 1등급이 아니면 못 가는 거 아니야? 결과 보여드렸잖아요. 입결입니다. 작년 실제 입결이에요. 수학 1등급 맞을 방법이 없어요. 현재 이과 때문에. 2등급을 다 똑같이 맞는 상황에서 국어 1등급을 맞냐 못 맞냐가 우리 아이가 연대 고대를 가냐 못 가냐. 이거는 서울대까지 다 확대되는 겁니다. 이 점수 맞은 상태에서 조금만 더 수학에 대한 점수가 좀 높으면 탐구가 거의 만점 나오면 이제 서울대까지 가는 거고요. 기준은 뭐다? 국어가 무조건 1등급인데 100분위가 최상위권의 1등급을 맞아줘야 된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걸 해볼 수 있고 저걸 해볼 수 있고가 이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대학교 정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이과 얘기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탐구를 못 봐도 고대를 갈 수 있습니다. 문과는
국어, 수학, 탐구를 다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과 기준으로는 국어하고 수학을 잘 봤는데 탐구를 망했다. 이과 학생들 중에서. 근데 자 이렇게도 보세요. 아니 이과 애들은 변표점을 가지고서는 침공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탐이 어렵잖아요. 변표점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문과 애들이. 네, 물론 이제 수학이 1등급이 돼야 되는 가정 하에 교차 지원이 가능하겠죠. 예,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관심 있는 과 한번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는 탐구가 안 들어갑니다. 탐구가. 예, 탐구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뭐 70 막 이런 거 보이죠? 그죠? 국어 수학만 진짜 들어갑니다. 완전히. 서강대는 탐구를 더 망했어. 연대보다 더 망했어. 그랬을 때 서강대 가야 되는구나. 영어는 다 몇 등급? 2등급. 네. 딱 이제 아시겠죠? 연세대학교 영어 1등급인 상태에서 탐구 망했어. 연세대. 예. 영어가 2등급이야. 말도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가 국어 수학을 잘 봤어. 그랬을 때는 고려대학교. 탐구를 망했어. 영어도 망했어. 서강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서강대학교 봤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아무튼 저희 대원외고 학생들을 제가 앞으로 현재 뭐 1학년 친구들 마찬가지고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까지 제가 계속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 그래서 지금 제가 무료로 이번에 아이들 신청하시면 제가 1대1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30분 정도 내외로. 그래서 어머님들 학생들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표 갖고 오시면 제가 분석해서 이 과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학생부에서 혜택에서는 이 정도 더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요거 좀 모자라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제가 찝어드리니까 한번 무료 컨설팅 받아보시고 예약은 저희 데스크로 예약하시면 제 시간하고 어머님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예약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 받으시고 수능이든 내신이든 아니면 뭐 생기부든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수시든 정시든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가이드를 한번 받아보시고 아이들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계속 앉아가지고 힘드실 텐데 저도 하다 보니까 1시간을 벌써 했네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